맞고 왔다 그러면은 미치는 거지. 너 바보같이 왜 맞고만 있었어? 너가 이렇게 찍소리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걔가 너를 만만히 봐서 널 때리는 거잖아. 때린 애가 잘못이지 맞은 애가 무슨 잘못이야. 왜 잡아? 참어린자. 아이고. 시대백에만 쓰는 거 아닙니다. 자식 키울 때도 쓰셔야 합니다. 아이고. 아는 만큼 쉬워지는 육아. 유쾌한 방. 부모교육 전문가 이보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육아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아기 때랑 사춘기 때를 비교하면 언제가 더 힘드셨을까요? 둘 다 막상막하로 힘든데 유아기는 좀 몸이 힘든 것 같고 사춘기에는 좀 정신이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춘기 자녀 상담하시는 부모님들이 막 그런 하소연 하거든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위로면 위로일 수 있는데 부모 말을 제일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춘기 이 정말 어려운 이 시기를 겪고 지금 막 그 지나고 계신 분들께 혹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사춘기 아이들이 정말 웃긴 게 부모에게 되게 못되게 굴지만 사실 부모에 대한 충성심은 전 발달 연령을 거쳐서 제일 높아요. 그래서 또 친구들이 부모 욕하면 막 싸우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구는 건 부모를 실망시키는 거.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 부모가 자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더 반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좀 차분함 유지하면서 기다려주시는 거 필요하고 잔소리 조언 소용없습니다. 참어린자. 아이고. 시대백에만 쓰는 거 아닙니다. 자식 키울 때도 쓰셔야 합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거친 말과 태도 속에 이 내면은 또 그런 마음이 있었군요. 네. 소장님 이번에 또 새해에 되게 반가운 신간을 내셨잖아요. 저는 또 마침 이 영유아 이 시기를 또 키우는 터라서 아이의 좀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들께서 좀 아이들 마음을 좀 적극적으로 살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면 육아라고 좀 해주셨는데 사실 혹시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거를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 중에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들이냐면 쟤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만 하시는 부모님. 쟤는 별 이유도 없는데 때를 써요. 이유 없는 행동은 없어요. 그게 그 이유가 아이의 기질일 수도 있고 혹은 주변 환경일 수도 있고 아이가 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정말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이의 어떤 마음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을 보는 아이의 시각, 그거를 대하는 아이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와 대화하고 아이를 관찰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우리는 아이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마음을 이해하다 보면은 쟤는 왜 저래 막 이랬다가 쟤도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니까요. 방학입니다. 형제남매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엄마 정말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원래 형제자매는 다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우리가 형제자매가 갖고 있는 이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성이거든요. 외동이보다 사회성이 좋다. 왜 좋냐? 많이 싸워봐서. 갈등을 많이 경험해봐서 그리고 이런 형제자매는 한 집에서 같은 부모, 같은 물건, 같은 공간을 다 공유해야 되니까 싸움이 많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싸울 때는 막 진짜 미치시겠지만 마음속으로 지금 사회성을 키우고 있는 중이야 라고 위안을 좀 얻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 이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을 다룰 때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공평하게 다뤄야 된다. 요즘은 형제자매 간에는 공평성보다 정체성을 강조해요. 아이들 각각의 정체성을 강조해라.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공평하게 대한다고 똑같이 다 벌을 주는 거. 아, 맞아요. 네. 둘 다 손 들고 있게 하거나 혹은 장난감 갖고 싸우면은 탁 들고서 버려야겠다 이렇게 넣는 거. 네. 이거로는 아이들이 올바른 사회성을 배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판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자. 애들이 싸울 때는 어떤 애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건,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싸우는 갈등의 원인이 도대체 뭐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줘요. 학교 다니신 분들은 학급 회의 때 많이 하는 거, 브레인스토밍. 이게 갈등 해결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스스로 생각해내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만큼 적어. 일단은 많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피드백, 어머, 뭐 이런 거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웬만큼 나왔으면, 와, 너희들이 이만큼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냈구나. 와, 멋져. 라고 칭찬 막 해주고. 그럼 벌써 애들은 이제 기분이 좋아진 상태예요. 싸운 거는 잊어버리고 뭔가 자기들이 되게 유능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럼 이 중에서 너희 둘 다 만족할 만한, 동의할 만한 그런 방법을 하나 정하자. 이제 최종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너희들이 이거를 결정한 거 정말 멋졌다라고 칭찬해주고 그럼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되게 나이스해져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한 몇 번을 해보게 되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요.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런 거를 해요. 형제 자매 관계뿐 아니라 또래 관계에서도 갈등을 해결하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뭔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결론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라서 더 잘 지켜요. 그러니까 항상 좀 작은 성취감을 이렇게 남겨주시네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형제끼리도 갈등이 있지만 친구들끼리도 갈등이 많아요. 사실은 네. 뭐 아이들이 좀 잘 갈등을 좀 풀어나갈 수 있게 좀 조언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애들은 라이브로 배워요. 갈등을 자주 겪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와 놀 때 좀 옆에 좀 있어야 돼요. 옆에서 있다가 조짐이 딱 보이거든. 딱 조짐이 보이면 그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이미 다 터졌을 때보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방향을 틀어준다거나 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서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도와주는 게 가장 좋고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구나 라고 칭찬 많이 해주는 게 좋고 때로는 그렇게 하기가 여건이 좀 좋지 않다. 학교에서 좀 일어나는 일이다. 그럼 뭐 부모님이 학교까지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뭘 하냐면은 역할극, 상황극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는 말이 약간 그 대사처럼 나와야 돼요. 야, 뭐뭐라고 해야지 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거를 자기 말로 바꿔서 그 순간에 순발력 있게 말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할극처럼 하면 상황극처럼 하면 우리가 이제 대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극하는 것처럼 직접 막 그 아이가 자주 하는 말을 하거나 상황을 해서 얘가 거기에 바로바로 자기 말로 응수할 수 있게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하면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방법 가르쳐줘서 해보게 하고 그래서 그걸 자꾸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 말이 탁 나오지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문장으로 말해? 이러다 보면 시간 다 버스는 지나갔고 이제 기회는 놓치고 억울함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연습을 조금 더 충분히 시켜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직접 해봐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직접 경험을 해야 가장 잘 배운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런 갈등 상황을 이런 역할극으로 하는 거의 이점은 뭐냐면 놀이는 약간 방어막이 돼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잖아. 그래서 별로 두렵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가 중단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안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아이가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그 대상 보고 연습도 안 한 상태에서 야, 걔한테 이렇게 말해 라고 하면 아이는 간 떨려서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뭐 좀 생활하다 보면은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때렸어라고 막 얘기를 들으면 사실 어떻게 너도 좀 가서 때려 막 이러기도 어렵고 사실 이럴 때 진짜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될지 정말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예. 많은 부모님들이 때리는 건 안 돼, 때리는 건 나빠라고 얘기하지만 맞고 왔다 그러면은 너무 우리 아이가 안쓰럽지만 사실 그 부모기 때문에 애랑 감정이입이 확 돼요. 그러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너도 때리지. 너 바보같이 왜 맞고만 있었어? 너가 이렇게 찍소리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걔가 너를 만만히 봐서 널 때리는 거잖아. 요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때린 애가 잘못이지 맞은 애가 무슨 맞아. 잘못인 걔를 왜 거야. 잡아? 마치 내가 맞을 만한 어떤 빌미를 제공한 존재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면 아이가 나중에 이런 어떤 학구폭력이나 이런 따돌림을 당해도 부모에게 자기가 비난을 받을까봐 말을 하지 않고 숨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화주의자 아이들이 있어요. 마음이 되게 여린 아이. 이걸 못하겠는 거야, 자기는. 차라리 맞는 게 속이 더 편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위안을 얻으려고 말을 한 건데 엄마가 너는 왜 그렇게 너는 왜 그러냐. 가만히 당하고 왔어.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아이는 이제 너무너무 이제 그쵸. 허탈하고 누구에게 위안을 얻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맞고 왔다. 그러면 공감을 해주셔야지.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속상했을까. 그리고 마음속에는 너도 때려라는 말을 하고 싶어도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아이가 하지도 못할 것이며 만일 설령 한다고 하면 나중에 되게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끔은 막 그런 본능적인 해결책을 추구하고 싶고 눈에 눈 이에 눈이 근데 이게 고대 법전이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더 세련된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가장 세련된 전략이 무엇일까?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 마. 싫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끔 격려도 해야 하고.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미 다 사용하고 계세요. 때리지 마, 하지 마. 이건 내 거야. 넌 기다려야 돼. 막 가르쳐 줬어요. 근데도 맞고 왔다는 거야. 그럼 미치는 거지. 자,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아이가 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상대가 그 말을 따르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시킨 대로 하지 마 했는데 이게 효과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에게 또 다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도 배워야 해.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너가 알려줘. 그거 첫 번째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말을 따라주면 정말 좋겠지만 너의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어. 그래서 네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너가 정말 너도 같이 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땐 때리지는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대표적으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막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선생님한테. 반드시 부모님이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땐 선생님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럴 때는 좀 살펴봐 주세요 라고 해야 아이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내가 도움을 요청했더니 진짜 도움을 받았어. 이런 경험을 해야 아이가 주변의 자원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타인에게 적절히 도움을 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성이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어른도 법에 도움을 받고 경찰한테 신고하고 이런 것처럼 아이도 주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해법 조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할 때도 이제 이런 아이들 뭐 맞고 오고 뭐 뺏기고 막 이런 애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냥 뭐 참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물어봐요. 그럼 만일 너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었어? 그럼 아이가 뭐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뭐 때려주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이들도 다 있는데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특하다라고 얘기해줘요. 너도 사실은 걔를 때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일이어서 너가 참았구나. 너가 더 힘센 거야. 왜? 때리고 싶을 때 때리는 거가 더 쉬워.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너가 이렇게 참은 거잖아. 그게 훨씬 힘이 많이 들고 힘든 거야. 너가 더 세. 그럼 이 아이들은 자기가 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아이거든요. 그럼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이 아이에게 조금 힘을 주는 말, 그리고 과연 이 일들을 이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죠.
이 사회성 문제 관련돼 갖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또 많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친구 사귀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없어요. 맞아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쟤랑 진짜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나랑 되게 안 맞는 존재도 있어요. 애들도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나는 쟤랑은 별로 놀고 싶지 않아. 그래서 걔랑 안 놀면 사이좋게 다 잘 같이 놀아야지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애는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이제 어떤 아이들은 좋아하는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다가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되게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관계를 시작하는 게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려워요. 대개 이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낯가림이 조금 많았어요. 적응성이 조금 떨어져서 새로운 곳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저희 딸도 이제 낯가림이 막 정말 심했거든요. 이 아이가 관계를 시작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한 아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어릴 적에는 모래놀이를 되게 좋아했는데 모래놀이 장난감을 이제 충분히 많이 갖고 나가요. 그래서 일단 이 아이는 되게 주변 사람들 보면 긴장을 하는 아이니까 아이가 너무 그러니까 주변 사람 의식하지 않도록 일단은 나한테 집중하도록 열심히 모래놀이를 막 해요. 그럼 아이도 이제 놀이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약간 집 같으니까 바깥이지만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웃기게 결국은 뭐 세상의 반은 외향성이에요. 외향적인 애들이 꼭 있어요. 그럼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보다가 저 아줌마 되게 재밌게 놀거든. 그러면 이렇게 쫄래쫄래 와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눈치가 빨라요. 이 관계에서 누가 주인인지 알아요. 저 아줌마가 이 관계에서는 좀 대장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렇게 쫄래쫄래 와갖고 말을 시키죠. 애한테 말 안 시켜요. 아줌마, 나도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럼 우리 애는 약간 긴장을 하죠. 그때부터 얘 아이에게 친구를 사귀어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너도 이 놀이를 하고 싶구나. 근데 우리 모래놀이 뭐 삽이 많으니까 널 빌려줄 수 있는데 이 모래놀이 삽은 얘 거야. 얘 이름은 지수야. 너가 하고 싶다면 지수한테 물어봐. 할 수 있냐고. 그럼 이제 우리 애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얘가 지수야, 나도 해도 돼?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밌게 놀다 보면은 우리 아이도 이렇게 편해져요. 그리고 둘을 어떻게 짝지워 줄 것인가. 결국은 대인관계의 원리는 남녀노소 인종 불문하고 한 가지 원리. 유사성의 원리. 서로 유사성을 찾으면 갑자기 급친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서로 잘 놀게 되고 그럼 이제 제 비중을 이렇게 싹 줄이는 거죠. 그리고 요런 친구 사귀기 어려운 아이들은 동시에 여러 명을 사귀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얘랑 좀 친해졌잖아요. 일단은 얘만 얘한테 집중을 해요. 사실은 기회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사회성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은 옆집 놀러 가려도 허락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학원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이게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이 그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놀이터에 나간다거나 그래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기회 많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적절히 개입해 주신다면은 아이들도 이제 친구 사귀는 부분들이 더 익숙해지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나도 친구를 사귈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기가 점점 더 주도적으로 하게 돼요. 아이들을 대할 때 좀 일관되게 훈육을 잘 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아빠와 엄마가 같이 좀 일관된 기준이 있어갖고 좀 맞춰주면 좋은데 이 올바른 훈육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죠. 올바른 훈육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먼저 가정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식사하는 동안은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라는 건 가족 전체의 규칙이 될 수도 있고 뭐 10대인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10시 반이 되면 부모에게 휴대폰을 반납한다 뭐 이런 규칙이 있을 수 뭐 있고 그래서 그런 규칙을 정했으면은
벌칙도 정해야 하고 벌칙이 없으면 안 지키거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 키울 때 일관성 있게 하려면은 그걸 꾸준히 지켜야 되는데 내가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애 방에도 붙여놓고 몇 군데다 붙여놨어요. 얘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루틴으로 자리 잡힐 때까지는 내가 계속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서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 이거 규칙이었지. 그리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가령 아이가 뭐 외출하면 8시까지 뭐 집에 귀가한다. 그러니까 있으면은 갈 때마다 너 늦게 들어오면 안 돼. 이거 할 필요 없고 잔소리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규칙을 분명히 하는 거에서부터 훈육은 시작이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훈육이라고 하면 뭐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지적하고 훈계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효과적인 훈육 방법은 사실은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차별 강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 차별 강화가 아이들이 이제 문제 행동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무시하고 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관심과 칭찬을 많이 보여주는 게 차별 강화예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보다 만약 아이가 평소에 너무 쿵쾅쿵쾅 이렇게 다녀서 야 조용히 걸어 야 아랫집 아저씨 오겠다 뭐 이제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날을 차분히 걸었다면 와 너가 정말 예쁘게 잘 걷는구나 그러면은 밑에 아저씨도 아주 참 잘 주무실 수 있겠어 아유 잘했어 그런 행동에 칭찬을 해주는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좋다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훈육을 할 때는 제법 약간 진지하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훈육할 때 아이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여야 되냐면은 너가 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는 잠시 좀 엄격한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너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평소에 다정한 엄마로 돌아온단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할 때 아니지 발 내려놔 지금 딱 내려놓으면 옳지 이렇게 가야 돼요. 육퇴 한방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한두 번의 실수 가지고 아이들 망가지지 않아요. 아이들 생각보다 회복 탄력성 괜찮거든요.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부모보다 충분히 좋은 부모, 이거면 됐다. 그래서 좀 자신감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